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퍼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롯데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먼저 소개하시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300번 동안 네네네. 한 번도 네, 오늘 어떤 분을 모실지 다시 그렇죠. 해주시죠.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 정말 롯데에서 엑셀러레이터를 사업을 하고 계신 김영덕 사모님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김영덕입니다. 롯데 엑셀러레이터는 롯데그룹에서 만든 일종의 창업, 투자, 보육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네, 그러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네, 됩니다. 네. 대체 창업, 투자, 보육이 롯데에서 필요한가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 회사가 꼭 필요 회사기보다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됐죠. 예. 그러면 그 부수적인 효과를 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게 회사의 이제 목적을 두 가지로 주는데요. 사회 공헌과 두 번째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회사의 이익이죠. 회사 이익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관료적이고 또 경직돼 있잖아요, 조직들이. 그리고 신사업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기업 내에서 신사업 하는 활동들이 창출하려는 활동들이 그렇게 롯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적인 사업을 외부에서 찾는 것들이 실제로 좀 더 효율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3년 정도 해보니까 실제로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계열사들, 롯데그룹의 이제 계열사들의 문화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 우리가 말하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그로부터 다시 새로운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의 사업 디벨롭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서도 기존에는 굉장히 플래닝 하는데 오래 시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실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렸는데, 그런 것들을 린 또는 에자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발하면서 이제 그런 효율들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우리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대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예.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실까봐 또 제 이메일이 막 불통이 되고 서버 다운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지메일 쓰시면 좀 소개해 주신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게 L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L캠프라는 게 롯데 캠프. 저 롯데 캠프죠. 네. 이 캠프는 1년에 2번의 배치를 합니다. 2번의 배치를. 2번의 배치. 그러니까 Y 컴비네이터랑 비슷한 그런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나요? 대부분 원래는 이제 6개월 단위로 하려고 했는데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발하는 시간, 다음 기수 준비하는 시간이 실제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5개월 한 번씩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선발을 하면 저희가 이제 방식은 이 웹을 통해서,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접수하고 이게 지원하시면 그 중에 대략 이때까지는 최소 한 400개에서 한 600개 정도 회사들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선발합니다. 한 번 하실 때마다 그 정도? 예. 와, 경쟁률이 엄청 높네요. 높죠. 실제로는 제가 잘했어요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좀 실망하긴 한데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선발을 해서 그렇게 뽑아서 6개월 동안 그 캠프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첫째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최소 2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뭐 한 저희가 3억까지 투자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은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잠깐만요. 2천만 원 투자하면서 지분은 얼마나 가져가게 되나요? 지분은 저희가 보통은 뭐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지분을 고정형으로 하잖아요. 5%면 또는 6%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분율에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 첫 번째 목적이 이게 이 엘캠프 프로그램은 사실은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가 객관적으로 저희한테 보여줄 수만 있으면 저희는 그거 가지고 악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전 투자나 또는 직후 투자가 예정돼 있을 때 그 밸류로 그냥 웬만하면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그래서 뭐 악유의 여지가 없죠. 여지가 없고 아주 초기 기업, 그러니까 뭐 회사가 거의 설립 단계, 아이디어 정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뭐 틀만 있는 경우에는 포스트 6억. 그래서 이제 5억 8천 프리밸류로 2천만 원 투자해서 6억 정도가 기준인데 그것도 뭐 결국은 뭐 그게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 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지분율은 굉장히 낮게 가져가시게 되는 거네요. 네, 자, 그 이후에 다시 그러면 이제 지분 투자를 해주고 자금을 또, 받고 그럼 6개월 동안은 뭐 합숙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테헤란로 중에 저기 선릉역과 삼성역, 그다음 역삼역 이 사이가 우리가 말하는 테헤란 밸리라고 하잖아요. 테헤란 밸리. 테헤란 밸리에 이제 선릉이 이렇게 마치 맨하탄에 가면 이게 센트럴 파크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그런 호텔에서 보면 그런 선릉에. 근데 저희가 사실 딱 그 뷰가 나옵니다. 맨하탄에 선릉에 그 있는 건가요, 공간이 그러면요? 저희가 15층, 14층, 13층, 12층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 선릉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지금은 아주 단풍이 잘 들어가지고 그 왕의 릉을 선정릉을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곳에 그러면 선정이 되면 공간을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근데 이제 회사의 어떤 뭐 규모, 그렇죠. 규모에 따라서는 저희가 제공 못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초기 기업이라서 10명 이내의 회사면 원하면 또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하면 거기에 장소를 제공해 준다. 제공하고 원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서 그냥 일을 하고 우리의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회사의 발전을 기하면 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입주하는 거 그 외에는 특별히 제공한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없으신 조금 건가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프로그램은 뭐 기본적으로 엑셀러레이트 하는 것들은 대부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송 대표님도 저희 멘토로 아마 되어 있으실 텐데 이런 최고의 멘토들을 굉장히 이것도 플렉시블한 구조에서 첫째는 이제 이렇게 업계에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을 멘토로 모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는 저희 롯데그룹의 해당 사업 부문에 있는 뭐 아주 전문적인 임원들, 굉장히 유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임원들 또는 혁신적인 팀장들, 역량 있는 팀장들. 뭐 대기업이니까 뭐 저희가 10만 명 중에 굉장히 뛰어난 인력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뛰어나고 그 해당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멘토로 모시고 그분들이 이제 멘토링도 해드리고 거꾸로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또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교류하면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있으면 대기업하고 접목하는 창구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선발하고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이제 멘토링 하는 게 있고 그 외에 뭐 법률, 회계 등등의 전문가 지원들은 다른 엑셀레이터는 당연히 하고 또 이제 최근부터 좀 적용한 게 이제 그로스 해킹하는 전문가들 외부에서 저희가 일종의 외주 형태로 주고 저희 입주하는 회사들한테 컨설팅 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장 저희한테 크게 바라는 게 뭔가 하면 역시 대기업의 인프라 테스트 베드가 가장 큰데 그것들이 사실은 저희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뭐 초기 스타트업이 3명, 5명, 10명일 때 제품이 막 기획 단계에 있을 때 사실은 예를 들면 롯데홈쇼핑의 뭐 담당 MD 또는 뭐 팀장 또는 뭐 롯데정보통신의 뭐 담당 임원 이런 사람들 만나기 힘들잖아요. 대기업의 그 채널들을 뚫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희한테 이제 선발돼서 입주하시면 입주 안 해도 상관없는데 선발되시면 저희가 불러서 원하는 위치에서 만나게 해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만나게 해드리고 후속도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실제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관찰하다가 잘 안 될 때는 저희가 중재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있으면 대기업에 이제 공채로 들어와서 20년 근무하신 분하고 대학 졸업하거나 또는 스타트업에 있다가 이렇게 창업하신 분하고 오랜만에 처음 만나면 말이 잘 안 통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한 사람은 한국말을 쓰는데 한 사람은 저기 중국말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홍 대표님하고 이제 처음 뵈면 처음에는 말 잘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저는 뭐 비슷한 연배로 가고 있어서 안 통할 거는 어떤 말씀 아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 그 추천해 주셔서 출연하셨던 그 모션베드 하는 그 팀, 그 팀 같은 경우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롯데홈쇼핑이나 이런 곳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만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대등한 관계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랄까 대기업 형태의 엑셀러레이터가 가진 되게 장점이겠구나. 지난번 이전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 뭐 롯데홈쇼핑이라든지 이렇게 큰 이미 기업의 규모가 커진 곳은 나름대로의 또 기준이나 그렇죠. 원칙에 따라서 어떤 프로덕트를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적용한다거나 이래야 될 텐데 역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대기업 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난감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발할 때 롯데그룹의 계열사들하고 시너지가 나는 회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지 않냐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단호하게 그런 회사는 선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유가 있는데 현재 당장 롯데그룹의 계열사하고 시너지가 날 만한 회사를 우리가 선발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미 계열사의 그 해당 사업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거나 훨씬 더 열심히 그렇죠. 하죠. 20-30명이 뭐 또는 50명, 100명이 달라붙어서 그 일을 하는데 저희는 뭐 그냥 이렇게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선발해서 하는 게 이쪽 사람보다 잘할 수가 없죠, 저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형태의 필요에 의해서 선발하면 서로 굉장히 불만들이 많죠.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계성을 먼저 보지 않고 가능하면 가장 좋은 회사를 뽑으려고 한다. 그리고 시장에 가능하면 이렇게 안 나타나 있는 것들 그런 회사를 선발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유하다 보면 계열사들하고 저희가 이제 선발한 회사들의 리스트와 간단한 설명, 약 한 페이지 정도로 계열사에 관계된 회사에 이렇게 쭉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면 그분들이 보고 관심 있다고 하면 왜 관심 있는지 저희가 들어보고 그래서 적절한 매칭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만나게 해드리는데 이 대기업이 이 친구들을 만날 때 사실은 가지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효과가 굉장히 다른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현재 사업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또는 앞으로 한 2년 정도에 필요한 매출과 관련된 현재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래 사업은 사실은 물 밑에 있는 거라서 이 사업 부서에서 아무리 스캐닝해도 안 보이는 건데 저희는 거의 극초기나 초기 이 뭐 아주 비싼 회사도 뭐 한 20-30억 정도의 레벨이라서 대기업에서 스캐닝이 안 되는 이 물 밑에 있는 회사들이 저희가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소개하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트렌드가 사실은 미래에 올 거라는 느낌이 들죠. 공감대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자기들이 발굴한 회사와 다음 스테이지들이 자연스럽게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게 있으면 실제로 시장을 예측할 때 굉장히 좋죠. 대기업이 2년, 3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이 스타트업의 미래 모양을 보고 초기 기업들을 보고 미래를 짐작하니까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 효과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예. 자, 그리고 우선 좀 더 그 내용을 좀 더 질문 드리기 전에 뽑는 기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체 롯데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을 뽑는 기준에 어떤 기준을 조금 또 준비하는 사람들의 팁이 될 수 있다면요. 기준 아까 400여 팀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뭐 자격 요건은 어떻고 실제 어떤 기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롯데와의 연계성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주로 뽑으시는지. 사실 롯데하고 연계성을 한마디만 다 하면 사실 롯데 계열사가 약 주요 계열사면 7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연계가 안 되죠. 역으로 다 돼요. 네, 그러니까요. 어떤 회사도 다 돼서 뭐 심지어 바이오 회사도 롯데그룹의 보바스 기념병원이라는 회사를 지금 최근에
인수했기 때문에 네. 이쪽하고도 연계도 되고 저희 집 가는 길에 있는 병원이에요. 네, 분당에 있는. 아마 그런 하여튼 연계는 네. 그런 측면이 네. 있고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발하는지. 기준으로. 근데 사실은 뭐 선발하는 기준은 다 비슷합니다. 저게 뭐 예를 들면 사업의 사업성, 그다음에 팀의 우수성, 뭐 등등 두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평가하고 뭐 물론 뭐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선발할 때도 송 대표님 같은 가능하면 이제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면 외부 평가위원도 모셔서 막 뽑으신다. 가능하면 뭐 저희가 반 이상은 외부 네. 평가위원들을 네. 모셔가지고 하는 실제로는 피칭하는 건 거의 일주일 내내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그 주는 완전히 다 비우고 다 참석하고 네. 외부 가능하면 50% 네. 이상의 외부 분들하고 내부에 가능한 전문가들 모시고 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뽑으려고 하죠. 그럼 역으로 예를 들면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시리즈 A 정도 투자를 받았으면 사실 들어오기에 되게 규모상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뭐 청년 위주여서 만 39세가 넘으면 제가 39세 넘으면 뭐 지원이 안 된다거나 그런 뭐 요건 이런 건 저희는 없나요? 아무 요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요건도 없고 어떤 인더스트리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거의 뭐 얘는 도대체 기준이나 일하는 기준이 있냐 뭐 이런 근데 사실은 아직 나름대로는 저희가 뭐 가능하면 기준을 없애려고요. 이게 사실은 뭐 정부나 공공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뭐 39세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창업 많이- 몇 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그 자체가 좀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청년 실업 문제가 좀 문제다. 그러면 선발할 때 청년의 비중을 운영하는 청년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그걸 39세로 이렇게 딱 잘라 놓으면 40세 된 사람이 39세부터 했는데 갓 40대가 넘었는데 아쉬운 뭐 이런. 그거는 사실은 그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나 뭐 법 체계에서 이게 연령, 뭐 나이, 출신지 뭐 이런 거 학력 등등에 인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인데 그걸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걸 귀하게해서 자른다는 것 자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 때부터 가능하면 제약을 다 없애자. 그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역으로 지금 이제 몇 기까지 하시는 지금 거죠? 4기 끝났고 네. 지금 5기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꽤 많은 팀들을 하셨는데요. 제일 많은 뭐 창업자의 혹시 연배나 연세가 어느 정도? 50대 중반도 있죠. 50대 중반도? 60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50대 중반. 조금 지나면 그분이 60대 될 텐데. 창업하시는 것도 실제 하시는 선발 거. 시점엔 하여튼 50대 중반. 예. 그리고 뭐 그럼 법이나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완전 초기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지원서만 잘 쓰시면 네. 저희가 뭐 들어와서 법인으로 설립하신 분도 있고 설립하자마자 들어와서 뭐 지금은 거의 한 저희가 투자했을 때에 비해서 한 50배 성장한 회사도 있고 뭐. 네네네. 근데 저희는 그런 그러면 그 아까 기수를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혜택이나 가이드라인은 6개월 동안만 해주시는 건가요? 그 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그 작업 사무 공간도 공간. 있다고 했고 이제 뭐 매칭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해주실 수는 없을 거잖아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바라는 건 빨리 나가는 거죠. 왜냐면 회사 성장하면 10명 넘으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가야죠. 네. 그럼 회사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죠. 그럼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운영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선발하면 저희가 이제 공간을 한 30-40% 많으면 50%만 채워요. 그럼 이렇게 처음에 딱 선발한 다음에 보면 책상이 텅텅 비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얘들이 뭐 뭐야, 하냐 이거.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 6개월 지나면 꽉 차요.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렇죠. 자금도 좀 성장하니까. 받았고 어쨌거나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1기 때는 처음엔 텅 비어 있었는데 그래 이제 한 기수를 딱 운영해 보니까 이거 공간 효율도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1기 중에 더 있고 싶은 회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6개월 끝나고 다음 선발할 때까지 한 달 반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더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기수가 들어오면 한 반밖에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반 남는 것들을 더 이용하고 싶으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공간이 허용하는 최대한 늘려줘요. 하다가 이제 좀 나갈 수 있도록 기간의 여유를 준다거나.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간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뭐 선발하는 한 3개월 정도 되면 한 75% 찬다 그러면
한 25% 정도까지는 그 3개월 사이에 좀 나가시게 유도하고 스케줄링하고 그런 걸 잘하면 공간도 꽉 차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장점이 있어요. 다 전 기수와 그 다음 기수가 네트워킹. 같이 있으니까 또 친구가 되고 자기들끼리 돕고 제가 이제 저희 알룸나이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보다는 알룸나이끼리 도와주는 게 훨씬 많을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비용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비용은 없죠.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졸업할 때 이제 데모데이를 하게 되는데요. 데모데이 이후에 절차. 지금 알룸나이 뭐 모임 같은 거나 또 혹시 그 사후 관리 이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잡은 게 뭔가면 저희 매니저, 그러니까 매니저가 회사를 한 3개, 4개 정도를 전담합니다. 잠깐만요. 매니저가 몇 분이 계시고 우리 지금 롯데엑셀러레이터 안에는 뭐 풀타임 스텝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저를 제외하고 9명 있습니다. 포함해서 10명. 네. 매니저에 그래서 매니저라고 불리는 분은 몇 분이 계신 건가요? 한 5명. 5명 예. 정도. 계속 하시죠. 그분이 3, 4개의 회사를 전담해서 하고 이제 이게 졸업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엑셀러레이터니까 후속 투자를 받게 해주고 그다음에 매출이 늘어나게 하고 고용이 늘어나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지표인데 그것들을 이제 원래 담당 매니저가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매니저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찾죠. 잠깐 네, 마지막으로 예. 하나만 물론 이제 초반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회 공헌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아까 뭐 후속 투자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리고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엑싯 전략 혹은 엑싯 상황 이런 거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저희는 현재는 뭐 엑싯을 한 건 없어요. 네. 한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투자한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1기는 사실은 좀 놀랍게도 거의 한 80% 정도 후속 투자를 받았어요. 77%였던 것 같은데 2기는 뭐 조금은 규모가 큰 회사들이라서 2기, 3기는 사실은 1기에 비해서는 좀 초기보다는 조금 더 레이트 스테이지에 있는 친구들이 뽑혔는데 그 친구들은 한 5, 60%, 50%대 4기는 조금 성적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투자한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꽤 괜찮아요. 평가로. 네, 평가로. 평가로. 예, 후속 자, 투자한 기준으로만 네, 따지면. 그러면 마무리를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그다음에 졸업한 회사의 총 숫자 이런 거를 조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숫자에 약한데. 그래도 뭐 대략 대략 네. 저희가 이제 한 70여 개 정도 회사에 70여 개 회사에 투자했고 많이 하셨네요. 네. 예. 금액은 총 얼마나 금액은 될까요? 한 4기 2천만 원씩 해서 70개면 네. 일단은 14억이 네. 최소한 14억 했는데 아까 3억 하신 기업도 있다고 그랬고 네, 뭐 한 그래서 20억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20, 딱 싶은데요. 25, 뭐 네, 20억, 넘을 25억 것 사이 같아요. 정도 네. 있죠. 회사 속에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네. 저희가 큰 축이 하나가 뭔가면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엘캠프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별도의 저희가 VC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초에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올해 만드셨죠? 만들었어요. 네. 현재 272억짜리가 뭐 그냥 순수하게 계열사로부터 받은 272억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걸로는 별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한 3개 정도 했네요. 그거는 엘캠프와 상관없이 조금 더 큰 규모로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큰 규모로 하기도 하고 졸업기업들한테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요. 졸업기업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엑셀러레이팅 졸업한 다음에 후속 투자 받기 위해서 사실은 뭐 한두 달 또는 길면 3개월 정도 굉장히 힘든 IR 시간들을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터다 보니까 6개월 동안 같이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을 굉장히 잘 알죠. 잘 알아서 굉장히 신속하게 예를 들면 1억, 3억, 5억 정도는 사이즈는 한두 달 안에 결정해서 이렇게 바로 졸업기업한테 투자해 주는 것들을 이번 기수부터 하고 있죠. 이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